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기획했고, 현재 디피인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제타큐브는 202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그 제조사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들, 그다음에 결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해외 쪽에 서비스하고, 카카오 주문하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주문하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상태가 그 코비드 19이 오면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바꿔서 이제 탈중앙화 데이터 센터로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파일코인과 만나서 탈중앙화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표준화되고 더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게 돼서 그걸 이제 나노 데이터 센터, 또 현재는 나노 디핀 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이렇게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제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IT 정보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제가 컴퓨터를 시작하게 된 건 1983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8비트 PC가 있을 때 이제 제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세운상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거기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복제 방지된 거 막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고, 물론 학교 다니면서요. 그러다가 어 프리랜서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이미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해 겨울 방학에 이제 그 미스 미스터라는 그 재화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스 미스터 아시는 분들은 좀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스 미스터의 그 재고 관리 시스템을 이제 그때 당시에 유닉스 리눅스 전에 이제 제닉스라는 유닉스 라이크 OS에서 구현을 해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프리랜서 시작하면서 8년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이제 군대도 면제되고 계속 이제 금융실명제 되면서 96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 번도 취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다 제가 만든 회사에 제가 다니는 뭐 그런 형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오픈 소스에 미쳐서 이제 그 오픈 소스 동호회 회장을 하면서 이 리눅스를 해외에 전파하고 중국 같은 나라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통신 장비를 해서 어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30살 때 아주 큰 매출, 한 1년에 한 500억 이상 매출하고 상장도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상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해외 사업을 많이 하면서 22개 나라 정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 기반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면서 해외 쪽 비즈니스와 해외 브랜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까지, 그러니까 계속 모든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만나게 되고 제가 직접 핸들링하고 개발하게 돼서 현재 디핀이 제가 기존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또 인공지능이 그것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돼서 굉장히 좀 수월하고 또 유리하게 작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디핀이 향후 몇 년간 또 몇십 년 이내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룰 거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개발 위주의 회사고요.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 내부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패키지, 뭐 디자인,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내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는 모든 특허나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디핑 관련된 이런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딥시크,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듣고 계시는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딥시크가 구현되는 이제 인공지능 서버. 근데 구현은 뭐 여러분들 지금 챗 GPT 쓰셔서 아시지만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설치해서 온프레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자기 인공지능을 자기가 쓰는,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거기다 학습시켜서 전혀 외부 접속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서버를 구현을 해서요. 이거 이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데모가 돼 있으니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알리고 또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될 아이템 중에 이제 저희가 ISMS, 그 ISMS는 정보 관련된, 정보 보안 관련된 인증인데, 이 인증을 저희가 획득을 했는데, 일반적인 정보 보호는 사실 뭐 쇼핑몰 대형 200억 이상 매출되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서 뭐 큰 어려움은 아닌데, 저희는 가상 자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예치 및 유동화 서비스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운영으로 나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그 개발 기반으로 저희가 확장시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저희 회사밖에 지금 요 받은 게 없고, 기존의 4개 은행사가 투자한 회사만이 현재 요 방면에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뭐 현대원 원장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디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많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약간 시장 중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핀은 현재 너무나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린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충전, 전기 자동차 충전,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면 그것들이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가진 물리적 리소스를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 디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 디핀이 완전히 뚝 떨어진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디핀이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인더스트리 1.0은 1784년도, 여기 톱니바퀴가 보이시죠? 그냥 이제 그 스팀 파워, 그러니까 증기 기관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놀래면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2차 인더스트리 2.0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공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매스 프로덕션이 되면서 많은 어떤 산업이 발전됐는데, 3차에 이제 요 칩셋 그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컴퓨터가 개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어떤 발전 속도,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 있고, 산업이라는 건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4차 산업이 되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과 물리적인 환경이 막 혼재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재밌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뭐죠? 와이파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장비에 무선 통신, 유선 통신, 통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장비라는 거는 뭐 꼭 컴퓨터가 아닙니다. 뭐 세탁기, 냉장고 다 해당되고, 휴대폰, 그리고 뭐 조그만한 이제 센서들도 전부 다 통신이 들어가면서 초연결 시대, 다 연결된 거죠. 이 시대가 바로 4차 산업 시대인데요. 재밌는 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185년 걸렸는데, 4차 산업까지 가는데 여기 50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발전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디핀이라는 게 혁명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잘 느끼지 못하시는데 다 집중하는 존재들, 다 끌어가는 존재들, 그리고 다 나눠져 있는 존재들. 이 두 가지로 모든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사회 전반이 다 그렇고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면 가상적인 네트워크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집중돼 있기도 하고 이제 분산돼 있기도 한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웹 2.0은 한 대의 서버에 접속해서 한 대의 서버를 통해서 모든 컴퓨팅을 한다면 이제 웹 3.0은 분산된 서버들과 같이 연계되는, 그래서 웹 3.0을 위한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라우팅을 잡아서 너무나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좀 더 빠르겠죠. 픽스돼 있으니까.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주도의 현물자산, 현물자산이 자연 발생적인 가상자산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눠진 거죠. 달러를 미국 사람들이 막 찍어내고 있죠. 막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뭐 유태인들이 옛날에 금을 맡겨가지고 금 보관증을 유태인들이 써줄 때 금은 한 개 맞고 그 다음에 100개씩 써줬죠. 보관증을.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결국에는 어떤 누군가 우리는 모르는 사토시라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예명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보다 못 참아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부조리한 어떤 그런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을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둘로 나눠져 현재도 달러 중심, 피아트 중심의 세상과 이런 비트코인, 크립토 커런시의 그 중심의 세상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제가 키워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연 발생적인 거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나온 것도 결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바뀌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 크립토 커런시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핀이 뭐냐? 아주 쉬운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핀은 또 역시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자연 발생된 인류를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인프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블록체인과 만날 때 디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1, 2, 3차 산업이 현재도 1차 산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차 산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예전 산업들이 디핀과 만나면 4차 산업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가령 내가 축전지를 막 쌓아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하고 그 저장된 전력을 어떤 송전로를 통해서 팔았다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한전이나 아니면 그 고객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짜여진 디핀 네트워크에서 마케팅을 자동적으로 해주고 그 디핀 네트워크에 참여된 사람들한테 리워드를 토큰으로 보상함으로써 수익을 나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아트 위주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크립토 커런시로 바꾸는 것들. 그래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 간의 가교 역할이 바로 디핀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핀은 모든 자원이 순환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WS나 아주어나 이런 데에서 말도 안 되게 3년 4년 차에 60몇 %의 영업이익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걸 낮춰줘도 되는데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아져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시스템이 커지면 가격은 싸지는데 그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안 나눠주는 겁니다. 담합하는 거죠. 근데 이 DP는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공동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순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의 가장 좋은 모델이 D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공유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누가 지금 그 달러로 은행 가서 송금해가지고 아니면 또 해외 송금을 하고 거기서 찾고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 또 도치코인에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핀은 새로운 이 플라이 휠을 만들고 있고요. 디핀을 구성하는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게 뭔지 더 뚜렷해집니다.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디핀에는. 그래서 저는 디핀 협회를 구상하면서 이 7가지 요소에 대한 오디트, 그러니까 감사 내지는 이것들이 제대로 구축이 된 디핀인가에 대한 체크업을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물리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디핀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나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설치해서 그것을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디핀은 무조건 하드웨어 물리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디핀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뭐 이걸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수익이 토큰 기반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라는 그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이어코인이 지금 4,000원이다. 뭐 그 전에 28만 원이었다. 이런 것들만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경제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않고 일하고 먹고 사는데 이 가상 자산은 아직까지도 이 순환이 안 되고 그냥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또 리워드를 받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 뭐 우리 에이셔 같은 경우는 GPU를 누구한테 빌려줍니다.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빌려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아주 싸게 받고 있습니다. 에이셔 토큰으로요. 그리고 페널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디핀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이어코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토리지를 갖고 있다가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누가 그냥 확 꺼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내 데이터는 또 물론 다른 IPF에서 다른 노드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핀 노드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킹 돼 있는 토큰을 이제 버닝 시켜서 소각시켜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것이 소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쩔쩔매고 디핀 하드웨어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또 퀄리티도 체크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꼭 있어야 시스템들이 네트워크가 건전해지고 유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설명을 이미 하셨는데 디핀은 역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POS 형태의 합의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에이셔를 갖고 있는 홀더들이라면 당연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지금 파일콘 같으면은 FP 뭐죠 그 넘버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논리로 보상 체계하고 가스비 체계를 바꾸자고 지금 건의가 올라왔거든요. 중국 쪽에서는 무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은 그때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들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재단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들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게 구글이었고 만약에 아마존이었으면 합의도 없습니다. 그냥 공지하고 끝나는 거죠. 오늘부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익스큐즈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기여자가 있습니다. 이 기여자는 컨트리뷰터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비를 사서 거기다 넣겠다. 나는 개발을 잘하니까 개발을 해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나는 어떤 걸 하겠다 해서 여러 기여자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토큰 경제가 사실 디핀에 아까도 보셨지만 수천 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다 토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들이 환경이 거의 갖춰지려면 토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토큰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당장의 많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거를 모으고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웹3, 디핀,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이쪽의 모든 그 산업, 새로운 산업이죠. 이게 과거는 왜 공장장이 다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의사결정하고 끌고 가지만 지금 웹3나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다 커뮤니티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참여하고 쓰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그 시스템이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또 기여하고 컨트리뷰트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디핀이 아니겠냐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디핀은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 개념입니다. 23년도 1월에 이제 얘기가 돼서 메사리에서 이제 디핀이라는 용어로 이제는 굳혀졌습니다. 그 전에 뭐 머신파이, 웹3 인프라, 뭐 POPW, 티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 디핀으로만 계속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 설명드린 플라이 휠이 있어서 토큰 홀더들과 인베스터들과 디핀 프로바이더들이 계속 기여를 하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수익이 막 증가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뭐 헬스케어, 컴퓨팅 모든 것들에 디핀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사리에서 재밌는 그 분류를 해줬는데 메사리 리서치에서 2가지 관점으로 디핀을 나눴습니다. 좀 사실 이렇게 나누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데 피지컬 리소스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센서나 뭐 센싱, 그러니까 내 심장 박동수를 남한테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 기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센서류들과 통신이 들어간 부분이 피지컬 리소스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소스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파일코인, 에이셔 이런 컴퓨팅 파워, 실제 컴퓨터, 물리적인 컴퓨터들을 해서 그걸 제공해가지고 쓰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오늘 참여하셨지만 아이오텍스는 2017년부터 디핀을 연구하고 개발한 회사인데 거기서 디핀 스캔이라고 그래서 여기 꼭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디핀스캔.io에 들어가시면 여러 디핀들이 지금 320가지 디핀들이 이제 그 리스팅 돼 있고 그것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디핀은 또 특이한 게 그냥 코인마켓 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포됐는지에 대해서 또 디핀이 가진 영향력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솔라나는 뭐 왜 디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라나를 1위로 잡았지만 사실은 디핀의 유리 현재 그 밸류는 파일코인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헬리움도 있고 여기 또 에이셔도 여기 있는데 왜 아카시가 위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오텍스가 또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10위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디피는 AI의 그 폭발적인 증가세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고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요. 이것에 가장 그 유용한 디핀이 유용하게 쓰인 사례가 참 공교롭게도 파일코인과 에이셔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편향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저 밖에도 있지만 계속 저 인공지능에 저를 나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저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편향된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게 돼서 얘가 헛소리를 짓거려 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그러니까 완전히 편향되지 않은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솔직히 우리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도 없는데 파일코인은 엄청나게 많은 중국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이 향후에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아직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인공지능을 역시 쓰고 가르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GPU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 GPU를 정부에서 이번에도 뭐 500억 원어치 사준다. 500억 원어치 어마어마한 돈 같지만 GPU 사실상 컴퓨팅 파워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런데 저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자기네 사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핀을 이용하게 되면 에이셔를 이용해서 굉장히 싸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뭐 6분의 1 가격 정도의
DP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미 이제 평양성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파일코인이 대장주가 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되고 있고, 에이셔가 이 GPU 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파일코인과 에이셔를 같은 장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과거에 탈중앙화, 이게 탈중앙화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중앙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인데 여러 노드들을 한 군데 놓고 중앙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탈중앙화는 지리적으로도 분산돼야 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력, 공간, 보안, 복구, 경제성 모두 다 탈중앙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소형의 장비를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파일코인 같은 경우 5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만 설치되는 것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 밖에 이제 이미 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400kg 넘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저께 전시장 갔다가 그걸 다 들고 여기 와서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 한번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그 패널이 있고, 그냥 단 한 대의 장비에서 뭐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한 지역의 한 건물에 어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굉장히 그 압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보시는 대로 에이셔도 운영을 하고 파일코인도 동시에 운영합니다. 이게 뭐 각각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는 에이셔만 돌리고 얘는 파일코인만 돌리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합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운영이 될 때 에이셔도 운영이 되고, 에이셔가 운영이 될 때 파일코인도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고, 왼쪽에는 배터리가 있어서 이게 참 전력 공급이 중요해가지고 배터리를 내장시켜서 한 5시간 정도를 전력이 끊어져도 운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재밌는 구성을 한 게 딥시크 서버를 여기다 단독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딥시크가 또 에이서 GPU를 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가, 그럼 딥시크는 외부에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기 GPU도 쓰고 에이셔도 쓰고, 또 딥시크가 파일코인의 스토리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DP이 또 나오게 되죠. 지금 저희가 아카시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여기 오셨지만 제니아도 이제 우리랑 같이 해서 노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그냥 건물주죠. 그냥 건물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많은 뭐 노래방이든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음식점이 또 오게 되죠. 그럼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 그 건물에다가 입주시키고 잘 운영할 수 있게 지원만 해주고 수익을 나누는 그런 구조를 기대하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력 공급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돼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온도를 낮추고 뜨거운 공기를 빼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듯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일하는 노동에 집약돼 있어서 묶여 있는 어떤 기존 산업을, 이거를 그냥 4차 산업 디핀 스테이션을, 디핀 센터를 구성함으로써 그냥 장비를 유지함으로써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요번에 새로운 올리브 치킨이 나왔으면 이제 다 프랜차이즈 지점에다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럼 아까 보시면 그 의사결정을 그렇게 거버넌스 체제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그럼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또 넣어봅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안 나면 퇴출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우리는 수익 내는 본사 역할을 하고, 이제 지점에서는 이제 가게 운영만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설치는 아주 쉬운 게 그냥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시회 때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오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왔지만, 그냥 아까 그 렉만 갖다가 집어넣고 전기만 15kW 이상 하면 하루면 딱 설치가 끝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딜리버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저희밖에 없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여러 나라 또 여러 지역에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디핀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디핀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팀, 이 그룹 자체가 엄청난 파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몰라도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태블릿 PC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원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군데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 좀 디맨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디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큰이 이제 서큘레이션, 리퀴디티가 돼서 혈액처럼 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ISMS 기반의 리퀴디티 풀, 그러니까 스테이킹하고 합법적으로 스테이킹하고 그에 대한 수익, 그거를 디핀 장비에 넣고 그 노드에서 나온 수익을 다시 나누는 그런 리퀴디티 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 DC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그것을 이제 수탁자들, 가상자산을 들고 있는 여러 수탁자들이 이 풀에다가 제공함으로써 이게 나노 DC에 들어가고 그 수익이 결과적으로 이 풀에 들어가면서 수익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사업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 DP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설치해놓고 리워드 계속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누가 써줘야 됩니다. 에이셔 같은 경우도 POC,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 내가 GPU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은 기본적인 그것도 꽤 높습니다. 사실 그 이자로 보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누가 뭐 해외에서 이 GPU 서버를 쓴다 하면은 거의 7배가 나옵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토큰 뭐 어떻게 마이닝 식으로 해서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어저께 100원이었는데 오늘 뭐 50원 됐다고 막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이 계속 유지되고 신규적으로 계속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이제 많은 수익들을 얻게 만드는 걸 하려면 소비자를 더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한국 디핀 협회. 그래서 소비자 디핀을 쓰고자 하는 인공지능, 게임, 그다음에 다양한 산업군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디핀을 제공하고 싶은 사업자들을 모아서 만나게 하고 그것들을 기술 지원하고 좀 더 이제 메리트 있게 디핀을 쓰는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디핀이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산업을 이제 양성할 수 있고 새 디핀이 개발돼서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해외에 또 그 디핀이 유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기대하고 꿈꾸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사실은 준비를 할 때 결과적으로 이 디핀 엑셀러레이터 사실 파일코인 할 때 제가 파일코인 액셀러레이터를 했는데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돼가지고 본사 쪽에서 그 재단 쪽에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왜냐하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그 SP라고 그런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이 서로 많이 막 싸워가지고 누구 하나만 지원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을 못했고 디피나는 저희가 순수하게 기획해서 디피나 안에 파일코인도 있고 에이셔도 있고 많은 디핀 코인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유통이 되고 얘기가 되고 기술이 나눠지면서 우리나라의 디핀 기술이 보급이 되고 또 AI 그리고 게임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창립 발기인 창립 설립자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저희가 사인하고 이렇게 그 협회 가입 관련된 서류를 주셨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뭐 협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사인하시고 같이 한번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어드밴스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널 계속 오늘 한 것들도 다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디핀이 활성화되는데 이 디핀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디핀 엑셀러레이터가 큰 기여를 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다시 뵙고 다음 모임을 이제 또 제가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실질적인
성과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